1920년대 미국, 전례 없는 번영, 기술 발전, 사회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에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고 결국 미국은 금주법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금주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제정으로 이어진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종교적, 도덕적 신념에 깊이 뿌리내린 금주 운동은 술을 파괴적인 힘으로 묘사하며 점점 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성 종교단체 그리고 일부 정치 세력으로 구성된 금주 옹호자들은 선전과 정치적 압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여론을 자신들의 편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금주법에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1920년 1월 17일) 수정헌법 18조가 발효되면서 금주법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은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법 중 하나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미국은 술의 생산, 판매, 운반이 불법이 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술집과 바는 문을 닫았고 술을 구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볼스테드 법은 엄격한 규제를 가했고 정부 요원들에게 위반자들을 색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법은 금주법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금주법에 대한 초기 반응은 엇갈렸는데 어떤 이들은 축하했고 금주 운동가들은 이를 큰 승리로 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밀리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스피크이지라는 비밀 술집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광활한 국경은 밀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고 밀주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술을 밀반입했습니다. 밀주업자들은 인접 국가에서 술을 운반하기 위해 정교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술을 숨기고 운반했습니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과 당국을 따돌리는 스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조직적인 범죄의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직 범죄가 급격히 증가했고 미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금주법의 손길이 강해지자 새로운 문화적 현상이 나타났는데 바로 스피크이지입니다. 이 은밀한 장소들은 불법적인 음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스피크이지 내부는 짜릿함과 해방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술의 품질은 천차만별이었고 소비자들은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스피크이지는 도덕주의와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대한 반항의 상징으로 진화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도전했던 공간이었고 새로운 형태의 음악과 춤이 번성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나라 잃은 서름을 술로 달래던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린 선술집처럼 말이죠. 금주법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자, 즉 갱스터를 탄생시켰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금주법으로 인해 술의 제조와 판매가 금지되었고 이는 불법적인 밀주 산업의 번창을 불러왔습니다. 밀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강력한 조직 범죄 집단의 성장을 부추겼습니다. 이들은 비밀리에 술을 제조하고 유통하며 이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조직들은 술뿐만 아니라 매춘, 도박, 갈취 등을 사업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불법 활동을 통해 권력과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알카포네는 시카고 아웃핏의 보스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는 금주법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로 그의 이름은 곧 조직 범죄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경쟁 조직들은 잔혹한 영역 다툼을 벌였고 도시는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갱스터들 간의 충돌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이는 많은 무고한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29년에 일어난 성 발렌타인데이 학살 사건은
이 시대에 만연했던 잔혹함을 보여주는 오싹한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조직 범죄의 잔혹성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경쟁 조직원 6명이 총에 맞아 숨졌고, 이는 조직 범죄에 도전하는 데 따르는 엄청난 대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고, 조직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활빈당이나 홍길동이 탐관오리에 맞서 싸웠던 것처럼 갱스터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저항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자신들만의 정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여론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은 거리로까지 번져나갔고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정부는 악화되는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갱스터에 대한 로맨티사이즈드 이미지는 이러한 유혈 사태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정부는 조직 범죄의 우두머리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로 대응했습니다.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금주법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분명해졌습니다. 경제적 불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고, 금주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류 판매로 인한 세수 손실은 정부 재정을 위축시켰습니다. 정부는 금주법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했고,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만연한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은 금주법에 대한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주법이 경제 회복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술을 합법화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 판매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법 집행기관 내 부패가 만연해졌고, 대중들은 금주법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금주법은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대공황의 사회적, 경제적 현실은 금주법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금주법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IMF 외환 위기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벌이며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것처럼, 미국인들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금주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금주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금주법이 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30년대) 초 여론은 금주법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금주법 폐지 운동이 힘을 얻었고, 1932년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는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루즈벨트는 수정헌법 18조 폐지를 자신의 뉴딜 정책의 핵심 요소로 삼았습니다. 1933년 12월 5일 금주법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수정헌법 21조가 비준되었습니다. 이 폐지는 미국 역사의 격동적인 한 장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933년) 금주법의 폐지는 이 고귀한 실험을 종식시켰지만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유산은 주류 산업의 변화였습니다. 금주법으로 인해 이러한 사업체들은 음지로 숨어들었고, 조직 범죄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회적 결과도 마찬가지로 심각했습니다. 술을 화려하게 포장하고 비밀과 불법의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밀주로 인한 막대한 이익은 강력한 범죄 조직의 성장을 부추겼습니다. 법 집행 기관이 결국 이러한 제국들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조직 범죄의 유산은 미국 도시들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금주법의 교훈은 정부 개입의 한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금주법 시대는 미국의 중대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1920년대는 예술적 표현과 기술 혁신이 꽃을 피운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금주법의 그림자는 이 활기찬 10년 동안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스피크이즈는 조직범죄와 폭력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금주법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미국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플래퍼 드레스와 열광적인 재즈의 시대는 이제 먼지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금주법의 유령은 여전히 남아 자신의 정체성과 씨름하는 한 국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수정헌법 18조의 폐지는 집단적인 안도의 한숨을 자아냈습니다. 만연한 부패로 인해 흔들렸던 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는 데 수세대가 걸렸습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매력과 법망을 피하는 스릴은 현대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금기를 깨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듯이 말이죠. 금주법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을 비춰줍니다. 도덕적 절대주의의 위험성과 사회공학의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금주법의 교훈은 술소비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 마약 정책과 검열을 둘러싼 현대의 논쟁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진정한 사회 발전은 열린 대화, 교육, 그리고 사회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됩니다.